자, 오늘 패스트트랙 상강이고요. 자, 1, 2강 뭐 했는지 잠깐 설명드리면, 지금 중간에 들어와서 보충 영상을 봐야 되는 친구들이 있는데, 꼼꼼히 정리해놨다가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자, 일단은 문학을 풀어나가는 기본적인 실력. 특히 소설 파트를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잡아드릴 건데, 고전 소설이고 현대 소설이고 차이점은 없어요. 어차피 서사 장르는 똑같은 논리 구조 갖고 있으니까. 다만 뭐냐면, 나한테 익숙하냐 익숙하지 않냐 정도 차이인데, 자, 봅시다. 우리 첫 강에서 뭘 배웠었냐? 내신에서는 자꾸 풀스토리를 암기시키려고 했는데, 그랬을 때 사고 터진다 그랬어. 자, 그러면 수능에서는 출제 설계가 따로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뭐 중간에 들어온 학생들한테 스포하기 싫어서 설명은 충분히 하지 않지만 4페이지 독짓는 늙은이는 풀스토리랑 출제된 내용이 완전히 반대라고 얘기했고, 요거를 잘못 잡고 있으면은 진짜 사단난다 그랬고, 그걸 잘못 외우고 공부하기 때문에 자꾸 맨날 오해설이니 오개념이니 요런 얘기가 아직도 나오는 거라 그랬고, 그러니까 서울대 국문과 전공에도 생기는 문제라 그랬고, 20년 30년 전에 공부하셔서 그랬다 그랬어요. 한 10년 전에 공부하셨으면 그럴 일은 거의 없어. 벌써 학문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 설명드렸고, 자, 얘랑 얘, 1강, 2강이 조리는 서사 장르를 대하는 태도를 잡았는데, 초반부 인섭에 세팅을 하고 가. 배우신 대로. 자, 두 번째, 인물 정보는 성격 정보와 내면 정보라 그랬었고, 사건, 갈등, 장면 잡아주시고, 전체 서사 스토리 잡아주시면 된다 그랬었고, 지금 공부를 좀 한 친구들 사이에서는 선생님 인물만 하면 대처가 안 되는데, 이미 여기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설명을 드렸고, 8페이지에 나와 있는 토지에서 인물이 초반부에 7명이 터져. 그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도 여기 보시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소재나 배경이나 서술 방식이 나와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도 1강, 2강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1강, 2강 보고 온 걸 전제로 볼 거고, 어차피 내용은 똑같은 걸 적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보충 영상 보시면서 잘 따라오시고, 자, 2강에서는 뭐냐? 정확하게 이게 2강이었고 이게 1강이었을 텐데, 두 번째, 8페이지에 나와 있는 토지. 토지는 전체를 관통하는 풀스토리는 당연히 서희의 스토리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했던 건 뭐냐? 서희가 각성하기 전 단계 장면을 담고 있는 건데, A와 B가 인과구조라고 그랬었고, 여기서 답이 다 나온다 그랬어. 기억납니까? 기억나야 돼. 저번 주소했던 친구들은. 자, 그래서 이런 특징들을 잡아냈을 때 시간이나 이런 게 되게 이득을 많이 보는데,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여러분, 어차피 12년 동안 공부해온 격차를 좁힌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야. 니네가 남들보다 3배, 4배를 할 수 있는 물리적 시간이 있는 게 아니잖아. 그럼 너희가 할 수 있는 것도 첫 번째, 절대적인 양을 늘리셔야 돼. 그냥 깨어있는 나는, 깨어있는 시간은 공부에 집중하셔야 되고, 두 번째, 밀도를 높이셔야 돼요. 양과 질이야. 제발 이런 잔소리 두 번 다시 하게 만들지 마. 입안에서 자꾸 양을 높여라, 질을 많이 해라, 이런 당연한 얘기를 하게 만들지 마세요. 그건 5등급, 6등급, 7등급, 그냥, 미안해. 요즘 성공 뭐라는 얘기들이 있어. 그거 보고 있으면 성공할 것 같은 거야. 내가 보잖아. 사교육 강의도 죄다 그 성공 그런 거야. 왜? 듣고 있으면 성적 오를 것 같거든. 안 올라요. 아니, 뭘 해야 오르지. 집중도 안 하고, 질도 떨어지고, 양도 떨어지는데, 어떻게 성적이 오릅니까? 다시 한번 얘기한다. 나는 여러분을 현실적으로 만들어 놓을 거야. 그냥 따라오세요. 자꾸 나약한 마음 가지고 나약하게 좀 대하지 마. 흐느적대지 마. 각각 잡고 가세요. 무섭다고 생각할 수 있거든. 세상에 100배, 1000배, 1000배는 무서워. 협박하는 거 아니야. 걱정이야. 자, 계속 갑니다. 그래서 12페이지, 16페이지로 이어질 건데, 자, 첫 번째는 여기서 할 얘기가들이 있어. 역시 오답률 1등 문항이 의외로 들어와 있고, 이게 문학 오답률 1등 문항이 수학의 오답률 2등 문항처럼, 씨발, 이건 도저히 못 풀겠다가 아니라, 내가 이걸 몰랐네? 끌적끌적? 요런 느낌을 주거든. 그게 문제라는 거야. 결론은 틀렸잖아. 틀린 원인을 찾아서 분석해서 해결해야 되잖아. 필기도 아니고 흐느적거리고 있어. 대학교 4학년, 5학년, 6학년 다니실 거야? 다시 한번 얘기한다. 요즘 시대, 요즘 세대, 어떻게 보면 대학이 훨씬 중요해진 세대야. 왜냐면 라떼는요, 여러분, 진짜 돈 없어서 대학 못 간 애들도 있었어요. 라떼는요, 여러분, 라떼는 오히려 여러분하고 다른 환경이었기 때문에 치열하다고 해도 상위권은 지금처럼 치열하지 않았어. 근데 상위권은 예전이 훨씬 널널하고 지금이 미친 듯이 치열해. 니네는 어쨌든 허수경쟁 하려고 온 게 아니잖아. 빡세게 하세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한다. 여기서 그래서 두 가지 정리가 될 거고, 오늘 그래서 이 두 가지까지 정리를 하려면 좀 시간이 걸리는데, 풀어주실 거는 12페이지, 16페이지 이어서 제가 풀어달라고 말씀드렸고, 요거 한 지문 더 제가 올려드릴 거야. 그래서 내신과 수능의 차이점 아셔야 되는데, 완전히 전형적인 내신형을 한번 다뤄봄으로써 여러분이 수능 지문은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가야 하구나 라는 틀을 잡아드릴 겁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풀고 계시면 제가 이거 출력해서 드릴 거야. 카톡으로 다시 비대면 학생들도 드릴 거야. 그래서 올려드리면 내신형 문제 풀고 비교 대조 해보시면 느낌 빠우실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풀라고 말씀드렸던 12, 16페이지 흐느적대지 말고 각 잡고 딱 푸세요. 자, 그럼 보셔야 돼. 이거 완전히 내신 문제고, 그리고 이제 전국의 의대 합격권 30위권 안에 드는 보통 1등이 이제 휘문 나오고 또 있는 학교들이 있어요. 이제 제철고 뭐 이런 데들이 있고, 이제 내신 분석을 제가 그 30개 학교 중에 지금 15개 학교째 올해로 하고 있는데, 얘는 너무 특이한 거야. 결론부터 얘기할게. 1번부터 저도 틀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1번에서 바로 답이 안 나오면 틀리게 설계가 된 건데, 왜 그런 거냐면, 이게 얘들아, 직유법이야. 정답은 찾아봐. 직유법 찾아보세요. 빨리 찾아.
찾았어요? 여러분 이게 생각보다 잘 안 보여. 왜 그러냐면 가에 한 단어가 있는데 가가 정보량도 많고 지구의 매개어가 눈에 확 띄는 꼴로 안 돼 있어 지금.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알아요? 1번에서 애들이 대충 넘어가 2번, 3번, 4번, 5번 이러다가 4, 5번 중에 답을 고르셨다. 자, 4, 5번 중에 답 골랐다. 손 내리시고 80%가 4, 5번 중에 고릅니다. 얘들아 여기도 아마 작년에 서울대대를 한 명인가 두 명인가 보낸 학교야. 전국에 한 얘네가 10인가 그랬을 거예요. 공동구인가? 그런데 전교 1등이 90점을 못 넣는 학교야. 변별하기야 문제를 낸다는 거죠. 내신은. 자, 동시에 2번도 여러분 되게 애매했을 거거든? 그런데 2번 정답은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내신 거야, 선생님은. 이거 잘 보셔야 돼. 자, 내신은 기본적으로 왜 학교 필기를 따라갈 수밖에 없냐면 학교 선생님이 당연히 자기 필기하신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계시니까 필기를 하셨겠죠. 그럼 당연히 그게 출제가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 그러니까 지금 가작품은 내신 작품이야. 그럼 가작품 내신 작품은 대부분 학생들이 안 읽고 풀어요. 왜? 암기가 되어 있어야 되니까. 반복해서. 아시겠어? 그럼 대표적으로 표현법 같은 거 암기가 된 상태야, 애들이. 그러니까 표현법 중에 이거 지구법 있었는데 라는 걸 기억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1번 문제 1번 선지는 가에서 확인만 하고 나에 있었나? 확인만 하는 거야. 매개어 확인하니까 바로 지구법 보이면서 이거 길어봐야 20초 컷 나오셨어야 됐어요. 그런데 이게 수능과 다른 지점이라는 거지. 기본적으로 수능은 작품 암기가 안 돼 있다고 보는 거고, 두 번째, 아까 우리 화작에서 푸셨던 거 보시면 알겠지만 기억의 부국곰은 은유였어. 하지만 3번이 지규, 4번이 은유였는데 정답은 4번이었지. 수능에서 지규랑 은유를 구분을 안 시키는 문제가 나와버린 거잖아. 무슨 말인지 되니? 그러니까 내신에서 디테일하게 이 부분을 이미 가르치고 있고, 솔직히 지구법, 은유법 찾아내는 게 도대체 무슨 변별력이 있죠? 고3 시험에서? 수능형에서? 아니 고1 시험으로 와도 지구법, 은유법을 모르는 애가 있냐? 나 묻고 싶어. 도대체 고1 중에 지구법, 은유법을 모르는 애들이 몇이나 될까? 의미가 없는 허수잖아 그거.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그게 전혀 중요한 게 아닌데 어쩌겠어. 가르쳐야 되니까 그걸 가르치고 있을 뿐이야. 다시 한번 돌아온다. 내신이고 그러다 보니까 아예 외우고 있다 해서 와버린 거야. 자, 그러면 여기서 얘를 안 외운 애들은 4번, 5번 가가지고 4번, 5번 중에 골라요. 나도 그랬고. 됐냐?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한다. 내신은 철저하게 필기 안 가져오시면 답이 없어. 자, 두 번째 본다. 두 번째 문제도 마찬가지야. 도대체 두 번째 문제가 어떤 개념을 얘기하는 건지가 안 보여. 근데 보기를 보시면 이거는 학교 선생님이 필기를 해주신 거야. 뭐겠어? 시적 허용이야. 자, 고3 수업이니까 개념 설명 안 한다. 그러면 아시다시피 시적 허용은 뭐야? 파란 끝이야. 바로 보였어야 돼. 그런데 이거를 시적 허용이 아니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게 수능이야. 정보의 가능성을 열어두는 게 수능이야.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완전히 생 내신형 암기와 수능형은 구분을 하셔야 된다고. 하나 더, 세 번째 문제에서 시간을 꽤 쓰셨을 거예요. 자, 이거는 뭐니? 공감각적 심상이지. 그런데 공감각적 심상도 지금 기역부터 미음까지 5개가 있는데요. 이게 문제가 뭐냐? 자, A에 사용된 심상이래. 그럼 A에 사용된 심상은 뭐야? 밤바람 소리가 말을 달리는데 원각력 뭐니? 밤바람이지. 소리지. 소리는 뭐야? 청각적 심상이죠. 말을 달리던 어떤 심상이야? 이거 벌써 출제 오류야. 왜 출제 오류냐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국어교육에 전문성 있는 집단은 서울대 국어교육과고 4학년이면 다음 해면 그냥 임용쳐서 교사야. 근데 4학년 국어교육과 시간에 그 뒤지게 싸운다니까. 적어가지고. 여러분 잘 보세요. 밤바람 소리. 말을 달린대. 자, 밤바람 소리는 누가 봐도 소리니까 얘는 청각적 심상이에요. 자, 그러면 청각의 땡땡화거든? 자, 질문. 말을 달리다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죠? 이러면 진동으로 촉각으로 느낄 수도 있지. 소리로 느낄 수도 있지. 시각으로 확인할 수도 있지. 미각은 아닌 것 같다. 촉각 되나? 촉각? 왜? 진동이 울리면 촉각도 당연히 되겠네? 후각은? 말 달리는 걸 후각으로 맡을 수 있나? 그건 아닌 것 같아. 그럼 여러분, 얘가 될 수 있는 건 첫 번째 시각도 가능할 것 같고요. 청각도 가능할 것 같고요. 촉각도 가능할 것 같은데 아시다시피 80% 정보는 시각이라고 했으나 얘네가 틀렸다고 할 수 있냐고요. 그래서 수능에서는 못 낸다. 아시겠어? 이건 완전히 내신 문제야.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께서는 이걸 청각의 시각화라고 보신 거고. 아시겠니? 그럼 청각의 시각화를 찾으려고 한 거잖아. 그럼 여러분 청각의 시각화를 찾아보셔야 돼. 그래서 기억, 청각의 시각화니 니은 청각의 시각화니 등등등 판단하셨어야 돼요. 여기서 시간이 또 엄청 잡아먹히는데 차라리 여기는요, 뇌 빼고 뇌 세포 빼고 되게 단순하게 갔어야 돼. 그래야 답이 나온다고. 뭔 얘기 이해되셨어요? 자, 4번이야 쉽게 푸셨을 거니까 설명 안 하겠지만 이제 5번이다.
아, 선생님 D가 없는데요. 답을 찾아 그래도. 그게 내신이야 얘들아. 그게 내신이야. 알겠어? 지금 D가 없는데요. 그런 소리 하지 마. 그래도 답은 야 D는 없지만 답은 있단다 얘들아. 그래서 이제 또 대가리가 터지는 거죠. 답은 나와. 어떻게 나올까? 자 봐라. 풀어봤으니까 빨리빨리 간다. 자 여러분 감자 좋아하시죠? 맛있어. 프링글스 맛있어? 그 얘기야? 몰라. 자 수능은 아니야. 내신은요 선생님께서 아예 의미를 정해버려. 근데 나 작품은 내신에 출제된 작품이 아닌데도 의미를 정했어. 그럴 때는 뭐냐? 가까이를 보는 거야. 말없이 먹고 있대. 어떻게 먹고 있대? 신발에 진흙도 털지 않았대. 벌써 나왔네. 여유가 있는 집안이 없는 집안이야? 없는데 얼마나 없어? 불빛도 흐려. 얼마나 없어? 식탁이 삐걱거릴 정도로 없는 집안에서 밥 먹고 있는 장면이야. 긍정적이야 부정적이야? 당연히 부정적이겠죠. 그런데 긍정적인 건 아닌데 그나마 나은 게 뭐냐면 제일 부드러운 게 빗줄기라는 거야. 이해됐어? 뭐가 단서야? 제일이요. 그나마 비가 부드럽단다. 그럼 당연히 뭐만 달라? 이해됐어? 약간 내신이 이렇게 내빼고 가는 거 어떻게 보면 암기 내빼고 답 탁탁 됐어? 문제는 이런 식의 일관된 내신형만 내는 시험은 차라리 대응이 쉬워. 그래서 이 학교는 그냥 이렇게만 연습을 시켜주면 돼요. 그러니까 나는 얘네들 대상으로 수능형 문제 푸는 건 연습을 안 시킵니다. 아예. 오히려 헷갈려 얘네들이. 수능형 풀기 하면 여기서 4, 5번 고르고 있다니까.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차이점이 딱 나와야 되는 거야. 우리 지금 뭐 대비할 거지? 수능형 준비하고 있어. 수능형. 근본 실력 기를 거야. 암기력이 아니라. 그러면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쉐로 외워가지고 내 빼고 푸는 요거 가지고는 다 변별당한다니까. 반대로 이 학교는 극단적으로 암기야. 이 차이를 아셔야 된다고. 이게 바로 내신 분석이라는 거고 출제 분석이라는 거고 기출 분석이라는 거야. 자 그럼 기출 분석을 하실 땐 어떻게 하는 거냐. 요런 식의 문제풀이는 그냥 다 쓰레기통에 쳐 넣으셔야 돼. 일단 3학년 준비하시는 학생들은 아 선생님 3학년이지만 EBS 시험범위고 내신으로 나오면요. 그래서 학교 필기를 가져와야 돼. 학교 필기를 봐야 도대체 학교 선생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관점을 어떻게 내실지가 족보, 학교 필기, 교집합에 보면 나오니까요. 소스가 없으면 그 어떤 판단도 할 수가 없다. 자 그러면 봐. 이제 오늘의 메인 디시예요. 오늘의 메인 디시는 뭘 풀 거냐. 이게 수능이라고 디테일하지 않은 건 아니야. 수능도 디테일해. 근데 어떤 디테일이냐면 논리 구조에서의 디테일이야. 자 이거 출제 오류는 절대 아니고 해설 오류가 뒤지게 많은데 지금 또 댓글에도 막 얘기가 달려서 냅뒀어요. 왜? 이게 못 알아먹으면 방법이 없어. 자꾸 막 이런저런 얘기하시는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수능은 답이 있는 시험인데 의견을 존중할 수가 없다니까. 그 의견이 맞으면 당신들이 전국 수석을 했겠지. 자 이거는요 딱 1화로 설명을 한다. 이거는 무조건 16페이지랑 엮어야 돼. 얘들아 16페이지랑 14페이지를 엮어보면 어떤 공통점 어떤 차이점 왜 제가 엮는지 추론해봐. 당연히 추론해서 보이셔야죠. 자 보이셨죠? 19학년도 수능이야. 그리고 바로 다음 시험이 뭐야? 20학년도 6월이야. 연계 가능성 높다 낮다 뒤지게 높다. 그럼 뭐가 연계가 됐냐? 1화를 설명드릴게요. 제가 올해 다시 대전 수업을 나갔는데 제가 대치명인 수업을 첫 해 나갈 때 일단 대전명인 수업을 나갔고 굉장히 우수한 애들이었어. 아 그래서 대박 났다 이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3월 되니까 애들이 우르르 빠지는 거야. 대전은 고3 때 내신을 하더라고. 어쨌든 다시 6월쯤 해가지고 수능 수업 모여가지고 진행을 하는데 솔직히 툭 까놓고 얘기할게요. 제가 45분 해설하다가 15분을 헤맸어. 걔 병신났지. 재밌는 건 대전 애들만 헤맸거든. 더 재밌는 건 대전 애들만 이 큰 잔치를 씩 웃으면서 해설 강의에 들어오더라고.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45번, 25번이 연계라는 거야. 유형 연계. 이게 5단계 1등이야. 아주 해설을 다들 개같이 하는 이유는 실력이 없어서 그래. 미안해요. 사실이니까 배우시면 돼요. 그리고 배우시는 것 같아. 그게 누가 알려줘서든 본인이 노력해서든 잘 모르겠는데 이제 제가 얘기를 했을 때 저항이 별로 없어. 제가 많이 맞다는 게 보이셨겠죠. 자, 저 따라오십니다. 지금 우리 문법이라는 단어명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변천사를 보시면 아는데 맨 처음에는 어법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리고 문법이라는 단어를 쓰다가 이제는 언어와 매체, 언어라는 표현을 써. 이유가 뭔지 보이시지? 추론해. 쉐로 외우지 말고. 이거 외우는 게 아니잖아. 시험도 아닌데. 생각하는 힘을 평가를 해보자고. 두하나? 두강아? 어떤 차이가? 어휘에 관련된 법이에요. 어법이란 건 그럼 뭐냐? 어휘의 용례 차원이야. 언제 출제가 됐을까? 30년 전 수능이야. 30년 전 수능에서는 첫 번째 능력이 어휘, 어법 능력이었어요. 문법이 아니야.
그럼 문법이라는 단원명은 언제부터 수능에 들어오냐? 10년 전부터 들어와. 자, 문법은 뭐라 그랬어? 문장의 법칙이야. 문장이 뭐니? 하나에 완결된 의미전달 체계라 그랬었죠. 그런데 그 하나에 완결된 의미전달 체계로는 설명이 안 되기 시작을 하는 거야. 그게 뭐야? 너희가 문법에서 배우는 종결음이 5가지 종류야. 종결음의 5가지 종류에 뭐뭐가 있었지? 자, 하나 더 질문. 기업문은 명령문이야, 청유문이야, 평서문이야, 감탄문이에요, 의문문이에요? 이거 수업 몇 번 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왜 언어로 갔냐면은 담화 파트 때문이야. 그래서 이걸 가지고 판 학문이 화법이고, 여기서 또 파생된 학문이 매체 언어야. 이해되셨니? 그러니까 어떤 교육과정에서 매체가 빠졌다가 들어왔다가 빠졌다가 난리치는 이유가 얘가 신생학문이라서 제일 짜투리야. 근데 점점 중요도는 커지겠죠. 자, 그럼 이 맥락에서 봤을 때 왜 언어로 들어왔냐? 담화 때문이라고. 자, 담화라는 건요, 의미체계고, 이 의미체계를 정확하게 우리가 확인하려면 이런 거야. 원자는 뭐로 이루어져 있지? 전자, 양성자, 중성자로 이루어져 있지. 양성자 개수에 따라서 원자의 번호가 결정이 되지. 전자가 하나 없냐, 2개 없냐에 따라서 이온화가 결정이 될 것이고, 산성이냐, 염기성이냐 결정이 되지. 즉, 원자의 성질, 뭐가 결정하니? 전자, 중성자, 양성자 결정하지. 마찬가지야. 언어의 의미를 누가 결정을 한다고? 담화 요소가 결정을 한다니까. 그래서 담화 요소 1번이 뭐냐면 화자야. 2번이 뭐야? 청자야. 3번이 뭐야? 어떤 말을 했냐야. 4번이 뭐야? 맥락이야. 상황이야. 갑자기 인스타에 강아지가 칼 들고 올라왔어. 설명을 좀 해볼래? 라고. 그리고 갑자기 지워졌어. 그러면 아무 생각이 없는, 자, 상황과 맥락을 모르는 사람은 그런가 보다라고 넘어갔겠지만, 또 상황과 맥락을 아는 사람들은 말은 못하지만 다들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북극곰을 다 알고 있어. 북극곰의 눈물을 다들 알고 있어요, 이제. 그럼 봐. 의미라는 거는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라고. 됐어? 이거 다루려고 문법이라는 과목명을 버리고 언어로 넘어간 거야. 앞으로 이게 점점 중요해질 건데, 당장 내신이나 당장 올해 수능에는 영향을 안 주지만 얘가 어디에 영향을 준다? 첫 번째, 독서 지문에서는 법. 누가 채권자냐 채무자냐, 누가 가해자냐 피해자냐. 두 번째, 문학에서는 저렇게 킬러 변별 문항으로 나와. 자, 그래서 간단하게 가겠습니다. 저 따라오십시오. 여러분은 여기서 어떻게 푸셨어야 되는 거냐? 16번에 45번을 잘 푸셨어야 되는 건데, 이 필담 장면은 자주 나오는 이유가 한중일 공통 언어를 썼어. 그게 바로 한자야. 구글 번역기야, 그 시절에. 그래서 말이 안 통하니까 구글 번역기는 한자를 통해서 필담을 통해서 얘기를 주고받고 있어요. 자, 그럼 봐. 그 중에 지시어 세모, 전승산이 주어예요. 글 쓰는 양 바라보고, 뭘 바라봤어? 퇴석 선생을 바라봤겠지. 그래서 필담 상황에서 봐라. 퇴석 선생이라고 하면, 여러분, 제가 저를 높이면 재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낮추는 거야, 기본적으로 배운 사람들은. 시 짓기가 유명하더니 선생의 빠른 재주, 일생 처음 보았습니다. 그럼 봐라. 화자는 누굴까? 전승산이 바라보고 전승산이 필담으로 썼잖아. 누가 화자야? 전시야. 전시가 화자야. 그래서 누구를 높이고 있어? 퇴석 선생이 청자고, 청자인 퇴석 선생을 높이고 있잖아. 여기까지. 됐니? 그럼 A 상황은 어떤 상황? 필담 장면이고요. 필담에서 B의 화자는 전승산, 청자는 누구? 퇴석. 여기까지 되셨어? 누가 누굴 높이고 있어? 전승산이 퇴석을 높이고 있다고. 그러니까 귀한표로라고 수식어 붙들면서 퇴석 선생님 역시 퇴석이구나, 선생님 빠른 재주구나, 대단하다고 찍혀 올려 세워주는 거죠. 그러면 나는 역시 좀 잘생겼어. 너의 매력은 뭐니? 외모요 같은 얘기를 하지 않아요. 칭찬하면 뭐라고 하는 거야? 아유, 개 빠져 라고 얘기를 한다고. 내 웃고 써서 베디. 진짜 잘생긴 애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 야, 강동원 인터뷰한 거 안 봤어요? 잘생겼죠? 그럼 뭐라 그래? 아유, 제가 제일 못생긴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는 거라니까. 자기들도 자기들이 잘생긴지 알지만 내가 잘생겼다고 스스로 얘기하면 얼마나 재수가 없습니까? 그쵸?
그래서 재수가 없으니까 뭐라고 해? 아유, 내가 좀 못생겼는데요? 라고 지금 화자가 다시 바뀐 거야. 누구로? 퇴석 선생으로. 내 웃고 써서 배대. 늙고 병든 둔한 글이라고 나를 낮춰야지 남이 내 글을 이렇게 평가를 하면 너 노를 진짜 존나 못하네라고 하면 이제 쌍욕 받기 시작을 하고 너희 피파하더라 친구들끼리 개쌍욕 받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긴 뭐야? 겸손 표현이죠. 자기 글에 대해서. 창피해요 이렇게 얘기를 했지. 그랬더니 봐. 다시 누가 얘기하니? 승산이가 다시 화자야. 청자한테 너는 천한 국가의 선비야라고 쌈난다니까? 천한 선비는 누구 얘기한 거야? 자신을 낮춰 표현하는 거잖아. 뭐 하려고? 겸손하시려고. 됐어? 그래서 뭐 해줘 이제? 아 정말 대단한 걸 제가 봤군요 라고 승산이가 답리한다고 돈 가지고 온 거야. 그랬더니 에이 그건 아니지 라고 하면서 거절한 거죠. 차양한 거죠. 이해됐어 여기까지? 그러니까 지금 뭘 잡았어야 돼? 화자청자 상황을 보셨어야 돼. 저 따라오시라고. 철저하게 화자청자 언어 상황 맥락이라는 의미를 완결하는 현대 국어 교육학의 논리체계로 의미를 잡으셨을 때 의미가 명확해지면서 5단열 1등의 킬러 문항이 깔끔하게 해소가 되는데 이걸 못 잡으니까 자꾸 개소리를 하더라. 창피한 줄 알자. 자, 봐. 1번. 내가 아까 얘기했죠? 필담 장면 세팅이야. 되셨죠? 자, 그럼 봐. 빠른 제주 나에 대한, 자, 여기 나는 누구와 누구를 지칭하는 거냐? 퇴석이 자기 자신 지칭하는 거지. 왜냐면 나라고 나온 건 퇴석밖에 없어. 이해됐어? 자, 그럼 봐. 여기 있는 나는 누구야? 퇴석이야. 자, 그럼 봐. 퇴석의 글을 스스로 높이지 않는다니까 누가 높여주는 거야? 상대. 전승산 씨가 높여준 거야, 퇴석을. 늙고 병든 둔한 글이라고 겸손 표현은 누가 누구한테 평가하는 거야? 내가 내 글을 평가해야죠. 그러니까 나의 글에 대한 나의 입장이지. 당연히 2번 깔끔하게 괜찮죠. 3번 봐라. 자, 필담으로 써서 웃고 써서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래, 의사소통 장면이잖아, 필담이라는. 문답의 형식 모르겠으면 QA 좀 확인하시고. 4번 선지 봐. 귀한별로 퇴석은 누가 누구를? 전승산이 퇴석을 높이는 거죠. 소국의 천하 선비는 누구였어? 전승산이 자신을 낮추는 거죠. 동일한 사람이 아니라고. 4번 끝이라니까. 이해되셨니? 화자청자 상황 파악하셨어야 엄밀하게 답이 나온다니까. 이걸 왜 얘기하는 거냐? 이미 여기서 이게 설계가 된 건데 자칫 나도 모르게 논리구조를 엄밀하게 보질 않으면서 화자청자 언어 맥락을 정확하게 짚질 않아요. 그럼 어떻게 돼? 이런 문제에서 터지는 거야. 이건 전형적인 유형이야. 특히 문학에서. 자, 이게 19수능에 나왔다. 그리고 얘기했다. 제가 6월 평가원 치기 직전 마지막 수업에서 이걸 15분 동안 헤맸더니 애들하고 낑낑거리면서 머릿속에 아주 강렬하게 남아있었겠지. 대전명인 친구들이. 그럼 대전명인 친구들이 시험 칠 때 이를 딱 보면 뭔 생각을 했겠어? 이렇게 잡을 생각을 했을 거 아니야. 얘는 그래서 어떻게 잡았겠냐? 이렇게 잡으신 거예요. 자, 그럼 봐. 궁궐이를 바라보니 노인이 앉았대. 자, 이 장면에 유일하게 주인공처럼 보이는 사람은 노인이죠. 아이고, 노인이죠. 노인에 대한 묘사야. 얘들아, 윗자리에 앉아있잖아. 제가 주황색 앞에 친 거 전부 다 뭡니까? 성격이라는 정보야. 얼굴이 관옥 같고 황금 관을 쓰고 있고 용포를 입다. 얘가 황제잖아, 딱 봐도. 얘가 대가리야. 그럼 어떻게 돼 있겠어? 궁궐 위에도 이렇게 단상이 있으면 그 위에 이렇게 대가리가 앉아가지고 에헴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이 사람이 큰 잔치를 배설했어. 그리고 술과 음식도 있어. 선생님 여기 인물, 야 이런 짜투리 인물들이 뭐가 중요하냐고. 그러다가 이 사람들이 웅성웅성 얘기를 하는 거야. 여기 있는 사람들이 웅성웅성 얘기를 하면 야 왕 입장에서는 나도 궁금하지. 그런데 왕 체면에 있는데 아 나도 놀자 이래 내려가가지고 뭐야 뭐 그냥 이렇게 하면은 얼마나 없어 보이지 않냐고.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 거야? 자, 맨 위에 앉은 제왕은 이해됐어요? 이 장면의 대가리는 노인이고 제왕이야. 제왕은 왕이니까 뭐라고 했겠어? 제왕은 빨간색으로 잡는다. 서브젝트 주어야. 주어는 뭐라고 했어? 모르겠어. 그래서 뭐래? 명령을 한 거야. 야, 니네끼리 얘기하고 있으면 나 재미없잖아? 자, 글로 써서 올려봐.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 공을 밝히는 글을 올렸다니까. 누가 올렸어? 이 사람들이 올렸지. 색깔 바꿀게. 이 사람들이 올렸어요. 자, 그러면 이제 올렸으니까 누가 봐? 제왕이 봐야지. 그러면 제왕이 대답을 하겠지. 그럼 여기서 이제 벌써 애매한 거야. 잘 들어. 2번이 수십 개다. 한두 개 가지고 판단하시는 거 아니에요. 더군다나 지금 이 지문 2번이 어디 나와 있어? 2번으로 판단하지 않는 거야. 그럼 우리는 당연히 전은이라고 하면 뭐라고 생각합니까? 1인칭 대명사라고 생각을 하지. 그리고 뭐라고 생각합니까? 낮춤이라고 생각을 하지. 이해됐어?
자, 그런데 경우의 수 1번이고 경우의 수 2번이야. 저 자는 이라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 문학이니까. 두 가지라니까 얘는. 1인칭 대명사도 되지만 3인칭 또는 청자 2인칭 지시 대명사일 수도 있는 거야. 이해되셨니? 본래 한나라 신하인데 깊은 뜻이 많지 않고요. 옛날에 살펴보니 복이 북두칠성과 이런 애 찰나하리로다. 아, 무슨 얘기인지는 잘 모르겠어. 자, 그러면 일단은 여기는 애매하면 넘어가세요. 그런데 봐. 또 한 공적의 왈. 누가 또 한 공적의 왈이겠어. 제왕이지. 너 제후가 될 만하다라고 평가했지. 야, 너 천하를 청천을 나갔으니 문호 세상에 진동할 만하다고 평가했지. 하였더라. 누가? 제왕이. 누가 평가하고 있어? 제왕이 평가하고 있다니까? 왜? 제왕이 올리래매. 누가 들어? 제왕이 듣겠지. 왜 올리라고 그랬어? 궁금하니까. 올렸으면 뭐라고 해야 돼? 대답을 해줘야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시라니까? 주어 서술어를 못 잡으니까 안 보이잖아. 저 따라오세요. 화자청자 언어 맥락을 모르니까 아니 알겠지. 아는데 적용을 못해. 이거 되게 창피한 거예요. 창피한 걸 내가 까는 게 아니라 서울대 국문과 나와서도 이거를 적용을 못해가지고 이상한 소리를 해서 애들이 헷갈려하고 애들이 답이 안 나오니까 애들이 커뮤니티에다가 야 이거 틀린 거 아니야 맞는 거 아니야 난리치고 있고 그냥 이거라니까요. 이거야 그냥 우리 진짜 다 존나 반성하셔야 돼. 이게 어떻게 오답률 1등이 됐다. 이건 진짜 다 대가리 박아야 돼요. 국어 가르치는 사람들이. 나 포함. 대가리 박을까? 좀 대가리 바꿔 할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 봐라. 1번 끝이야. 누가 제왕이 끝. 됐어? 이게 오답률 1등이야. 진짜 창피해야 돼. 창피해야 돼. 됐어? 그럼 봐라. 뭘 잡았어? 주어 서술어 화자청자 상황 잡았지. 주어 서술어 화자청자 상황 맥락 잡았지. 계속 나온다. 주어 바꿔서 계속 나와. 알겠어? 문학에서 오답률 높은 첫 번째 유형이야. 담화 파트 잡는 거. 기억 잘 하세요. 모든 문장을 신텍스 구조 분석 못해. 영어도 마찬가지잖아. 그런데 중심 문장, 주제는 잡고 가야지. 닦고르기 위해서 정확성 높이기 위해서 신텍스. 이거 잡는 게 신텍스 구조잖아. 맞니? 이런 거 잡는 거는 모든 문장 못 잡고 있다니까, 실전에서. 특정 문장, 주제 문장, 정답의 단서를 잡기 위해서 잡는 거 아니야, 신텍스 구조를. 똑같다, 국어도. 결정적인 정보에서 얘를 잡고 가시는 거야. 지금처럼 문제에서 요구 받았을 때. 이게 오답률 첫 번째, 다시 2020학년도라는 6월 평가원이라는 만점자 65명 시험에서 오답률 1, 2등을 요딴 문제로 찍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만점자가 65명밖에 안 나오지. 이딴 게 오답률 1등이니까. 알겠어? 정확히 요 그림을 좀 잡아드렸고, 그럼 배운 내용 적용해 볼게. 좀만 힘내자, 얘들아. 좀만 힘내자. 자, 첫 번째. 항상 초반부 뭐 잡아? 인사비 세팅 잡아. 자, 그럼 조응이가 있어. 태자를 구했어. 자, 앞으로 저는 인물 정보에다가 주황색을 쓸 거고요. 사건 정보에다가 노란색을 쓰면서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볼게. 그리고 배경은 파란색을 써볼게요. 그럼 봐. 위국으로 가던 중. 서원급 병사는 적국 병사니까 인물 동그라미 쳐볼게요. 매복해 있다 사건이고요. 한국으로 향해. 한국은 장소. 됐지? 자, 그럼 봐봐. 벌써 중요해. 벌써 중요해. 연주가 있고 한국이 있어. 연주는 어떤 곳이야? 한국이라는 위기 상황을 해결하게 해주는 곳이야. 맞잖아. 연주에서 꿈을 꿨고 거기서 나를 누가 도와줬잖아. 이해됐니? 그럼 봐. 중요 정보야, 중요 정보 아니야? 중요 정보지. 중요 정보 가지고 정답 설계한다니까 그게 뭐냐? 벌써 2번 보이죠? 한국에서 연주야, 연주에서 한국이야? 단순히 순서를 바꾼 게 아니라 정보 가치가 높으니까 바꿔놨다니까? 보이십니까? 이해됐어? 논리관계 잡으면 2번 선지를 어떻게 설계하는지 보이시겠죠? 요 느낌이 지금 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냥 나오는 게 아니야, 수능은. 자, 저 따라오세요. 직유법 정답 1번. 시적 허용 정답 파란. 청각의 시각화. 정확하게 중등 많이 봐줘서 고1 내신이야. 그런데 이거 연습하잖아. 변별 될 것 같냐? 안 돼. 근데 만점자고 90점을 왜 넘었겠어? 내가 안 가르쳐서 그랬을 뿐이야. 잘난 척 하는 거 아니야. 그냥 팩트야.
다시 한번 얘기한다.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는. 이게 어려운 거라고, 이게. 실제로 오답률 1등이잖아. 이게 어려운 거라고. 이거 하잖아? 근데 별로 어렵지도 않잖아? 그냥 답이 보이기 시작을 할 거야. 자, 계속 간다, 이제. 선생님, 인물이 뒤지게 많아요. 자, 필요 없어. 중요한 건 누구야? 조웅씨야. 왜? 총존이잖아. 자, 그럼 봐, 이제. 2번 장면인데, 뭐 하는 장면이야, 이제? 인몽 장면이야. 꿈에 들어가니까 당연히 성격은 뭐겠어? 환상적이죠. 비현실적이죠. 맞니? 자, 반면에 너희도 읽었으니까 알 거 아니야. B는 어떤 장면이야? 자, 이제 적국이 습격하려고 준비하는 장면이야. 매복돼 있는 장면이라고. 그러면 지금 여기는 위기 직전이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암울해야지. 이해됐어? 그럼 여러분, A, B 장면의 전체를 관통하는 장면 중에 하나죠. B라는 위기 상황을 누가 해결해줬어? A 인몽 장면으로 해결을 했잖아. 예지몽으로 해결을 했잖아. 그러니까 보시면 알겠지만 PS 구조야. 매복해 있네? 어떻게 해결했어? 인몽으로 해결했지. 매복해 있네? 어떻게 얘기했어? 인몽 장면에서 이미 암시가 다 됐지. 그럼 PS 구조 당연히 대표적인 인몽 장면과 위기 장면을 A, B에 안 묶어보겠냐? 니네가 출제자라면? 됐어? 이거 뭐야?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꿈으로 들어간 인몽 장면이고요. 이거는 매복되어 있어서 위기 장면이라고. 그럼 당연히 5번 말고 정답에 뭐가 있는데? 아니, 당연히 인몽 장면이니까 비현실적 공간이고 신비롭겠지. 당연히 매복 위기 상황이니까 현실 공간이고 불길하겠지. 이걸 왜 시간을 쓰고 있고 이걸 왜 고민을 하냐니까? 아, 선생님 공간의 강화를 안 찾나요? 찾아서 뭐 하려고? 진취적인 거 안 찾나요? 그래, 주제랑 뭔 상관인데 지금? 조홍이 진취적인 거 보여주고 있냐? 조홍이가 B에서 위기에 빠질 거니까 A에서 하늘이 도왔다가 그래 주제잖아. 진취적인 거랑 뭔 상관이야 이게? 풀스토리 보면 상관이 있겠지. 그런데 그렇게 설계가 안 돼 있잖아. 제발 수능의 특성을 이해하셔야 돼요. 이번도 마찬가지입니다. 낙관적이다? 아, 그래서 애가 징징 짜고 있을까? 울고 있어, 지금. 울고 있다고. 이해됐어? 낙관적이면, 에이, 뭐, 되겠지, 뭐, 이러면서 갔을 텐데, 지금, 어떡하지, 뒤지면 어떡하지, 이러고 있잖아, 지금. 다시 한번 얘기하면, 이런 걸로 변별하면, 이런 걸 자꾸 판단하면 그냥 변별 당해버리시는 거예요, 이미 벌써. 그 다음에, 환상성은 맞을 수 있겠지, 인몽 장면이니까. 낭만적인지 모르겠고, 구체적인 시대 상황 알 수 있는 정보도 없고, 뭔 말인지 이해되셨습니까, 지금? 5번 말고 답이 없다니까. 자꾸 이상한 데서 이상한 집중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정답률 박살나는 거야. 그냥 문항에서 출자고자 마음 먹고 설계한 내용이 정해진 겁니다. 자, 다시 한번 간다. 그래서 1번 장면 뭐야? 초반부 인사배 세팅이야. 2번 장면 뭐야? 인몽 장면. 됐죠? 그래서 인몽 장면에 의해서 여기까지 쭉 흐름이 왔고,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됐어? 아, 뭐 하다가 갑자기, 야, 운이 뒤지게 생겼다, 야. 라고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해. 야, 우리 그냥 옛일이야. 이제 좀 전환을 해보자, 여기야. 지금까지는 영감님들이, 야, 내가 어릴 때 말이야, 잘 나갔다 말이야. 내가 환승연애도 하고 그랬어. 라고 지금 얘기하고 다니는 거야. 그럼 뭐해? 옛날 얘긴데. 이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야, 어떻게 할까? 그래서 조웅이가 있는데, 조웅이가 되게 위기 상황인 것 같아. 서번적의 관계에 빠진 위기 상황인 것 같아. 그러면 안 도와줄까? 도와주겠니? 누가 도와주셨어? 송나라 문제분이 도와주셨어. 자, 송나라 문제분이, 야, 너 왜 늦었냐? 라고 얘기했더니, 늦은 이유가 있는 거죠. 왜 늦었대? 아, 조웅이 도와주다 보니까 늦었어. 됐어? 결국에는 조웅이 도와준 거지. 그리고 난다일몽이다? 강몽했죠. 그럼 얘들아, 여기까지 인사배 세팅 구조를 한번 잡아볼게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한다. 자꾸 내신 스타일로 문제 풀고 계시면 안 돼. 디테일이지만 디테일이 다르고, 봐. 뭐뭐에 뭐뭐와도 논리 관계야. 그런데 물어보는 논리 관계에 초점이 달라. 보시면 알겠지만, 자, 장면, 인물, 성격, 내면, 사건, 이렇게 분류를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장면, 인물 여러 명 나왔어. 자, 대표적인 인물 일단 주인공 누구야? 조웅씨. 그 다음에 송나라 태자. 그 다음에 서번. 자, 중요한 건 뭐야? 조웅이는 송나라 구원자야. 여기는 적이야. 어떤 사건이야? 매복해 있어. 됐니? 이렇게 시작이야. 자, 하나 더. 배경 정보 보자. 어디에 매복해 있어? 한국에 매복해 있어. 자, 이렇게 뭐 처리하시라고? 이렇게 메타데이터 처리하시라고, 제발. 송태자는 역할 거의 없으니까 넘어갈게, 그냥. 이해되셨니?
자, 2번 장면은요. 누구? 노인이 주인공이고 뭐 하는 장면이야? 큰 잔치 있었던 장면이야. 자기들끼리 얘기를 쭉 하던 장면이야. 자, 여기는 이렇게 처리할게요. 그냥 여기는 25번 문항 설계야. 자, 다시 한번 얘기한다. 이본교육이라든 연구를 충분히 하시면 제가 방금 해설한 게 맞다 틀리다 얘기하실 수 있어요. 자, 여기로 잡을게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전제하는 건 이본이 아니라 뭘 전제해야 돼? 시험 범위인데 시험 범위가 뭔데요? 1번 기출문제은행이야. 2번 EBS 연계야. 아니 그럼 1부에서 20기출 왜 연계를 안 하냐고. 연계 흐름 잡으시면은 1부 수능의 45번이 20 6월에 25번으로 연계된 게 보이시고 그러면 당연히 얘는 담화 맥락 파악하시는 거고 담화 파악하시면 답이 나오잖아. 담화 요소 분석이잖아. 끝났죠? 자, 다시 갑니다. 자, 2번 장면 이제 흐름 끝났다고 치자. 이제 3번 장면으로 왔어. 누가 누굴 도와줘? 송나라 문제가 종이 도와주는 장면이야. 자, 그러면 3번 장면에 그래도 주목받는 사람은 누구냐? 송나라 문제야. 자, 어떤 사건이 있었어? 지각했어. 이유는 조응이 도와주다가. 자, 그럼 봐. 인과구조가 있죠? 조응이 도와주려다가 지각을 했잖아. 이런 거 당연히 물어볼 수 있죠. 자, 하나 더 가볼까? A는 어떤 장면이라고 지금? A는 1번은 초반부 인사별 세팅. 그리고 그 이후에는 입문 장면이잖아. 당연히 A 입문 장면에 대해서 성격 왜 안 물어봅니까? 물어볼 수 있지. 됐지? 자, 입문 장면의 배경은 어디야? 어디야? 연주야. 그러면 당연히 이 배경도 물어볼 수 있지. 연주에서는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곳이고 한국은 문제인 곳이잖아. 그래서 여기가 B, 여기가 A라면 A와 B의 역할이 있고 당연히 역할이 중요하니까 얘네는 두 번째 문항 설계해 놓으신 거라고요. 그 다음에 얘는 세 번째 문항 설계해 놓으신 거라고요.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자, 힘드시면 이 지문 끝나고 집에 가셔도 돼. 괜찮아, 집에 가. 너무 힘들면 보충 영상도 줄게. 듣고 오시면 돼요. 자, 계속 됐어. 이제 세 번째 장면 넘어갑니다. 자, 그럼 봐. 불쌍하대 서번적 관계에 걸려 죽을 수도 있겠대. 누가 도와줬어? 송나라 문제가 도와주고 해결 끝났잖아. 자, 그리고 강문 장면이야. 자, 이제 샵 넘버 4로 갈게. 꿈에서 깼는데 여전히 조응이는 지금 어때요? 기분이 안 좋아. 자, 그럼 봐, 얘들아. 얘가 내면이 안 좋은 이유가 뭐겠어? 꿈 때문이겠지. 맞잖아. 지금 앞쪽에서 중략 이전에서 내가 꿈을 꿨는데 꿈이 야, 너 잘 풀릴 거야 보다는 너 위기에 빠져서 뒤질 수도 있고 뭐 문제가 도와준다고는 했어 이거잖아. 자, 그럼 질문. 꿈을 신뢰했기 때문일까? 불신했기 때문일까? 꿈을 불신했는데 불길할 게 뭐가 있어? 꿈을 뭐 했겠어? 신뢰했겠지. 그럼 꿈을 신뢰했다는 건 또 뭐야? 내면심리. 사건하고 내면심리 읽어나가는 거야, 이렇게.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자, 그리고 넘어가서 샵 넘버 4 쭉 보니까 이제 누가 있어? 조력자가 왔잖아. 위기상황. B의 문제 위기상황을 누가 도와줬어? 노응이 도와줬죠. 그 노응을 보니까 뭐라고 쭉 얘기를 하는 걸 보니까 어떻게 됐어? 기뻐했다니까? 그 기뻐한 이유는 뭐야? 지각했는데 찾게 돼서 기뻐하는 거잖아, 지금. 이해됐어? 자, 그러면 역시 샵 넘버 5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누가 나왔어? 노응이 나왔잖아. 자, 노응은 지금 기뻐. 왜 기뻐? 지각에도 불구하고 만났으니까. 그러면 도와줄 수가 있으니까.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논리구조? 됐어? 여기서 답 다 나와. 필기. 결국 이거 했냐 못했냐라고. 배운 대로 적용 열증만 딱 해보시면 감 잡힐 거야. 이거 할 수 있냐 없냐. 손 놓고 있으면 안 돼. 열심히 필기하세요. 빨리 필기해. 자, 선생님 여기 잡아줄 겁니다. 얘들아, 그럼 봐봐. 답 다 나온다니까? 잘 봐. 1번은 어떻게 설계를 한 거냐? 속 문제는 서번적의 관계에 빠져 사람들과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게 아니라 서번적의 관계에 빠져 있는 조응을 돕느라 늦었죠. 맞지? 이게 지금 샵2 핵심이야. 정확히 얘는 샵2에서 샵3 핵심이야. 자, 2번 선지 봐. 한국과 연주 뒤집은 거 보이죠? 3번 선지 정답 끝이네. 이해되셨어? 그러니까 답이 어디서 나오는 거냐? 쓸데없는 데서 나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메타데이터, 소설을 구성하는 정보체계의 중요한 지점들에서 정답 설계를 하신다고. 자, B도 본다. 자, 24번에 B는 문제라니까. 이 문제 어떻게 얘기를 했어? A에서 얘기를 했다고.
그러니까 당연히 A, B 엮어서 물어볼 수밖에 없고 당연히 인몽장변과 매복 위기장면이니까 5번 선지 물어볼 수밖에 없죠. 여기까지 되셨어요? 자, 그 다음 얘도 볼게. 끝났지? 자, 마지막 이 문제다. 자, 봐라. 1번. 도와주고 있잖아. 끝났네. 꿈을 믿으니까 슬퍼지지. 너 뒤질 수도 있다는 얘기라니까, 꿈에서. 얘들아, 단순히 필기해서 끝날 게 아니야. 생각을 좀 하셔야 돼. 어디서 답이 나왔어? 인물 정보인 인물의 성격, 특히 여기서 내면 심리야. 내면 심리 왜 만들어졌어? 사건들 때문에 만들어졌어. 그리고 배경들도 중요한 역할을 해. 그리고 핵심은 뭐야? A에서 뭘 해결했어? B의 습격의 문제 장면을 해결해 주는 거야. 해결해 주는 거야. 됐니? 이거 끝이라니까. 이거 뽑아내냐 못 뽑아내냐야. 풀이가 이렇게 쓰냐 못 쓰냐야. 아, 선생님 그냥 풀렸어요. 그냥 마음대로 해. 그런데 수학의 풀이 과정을 우리가 정리하는 이유는 여기 잡고 계시면 돼요. 더 잘려되면 우리 친구들이 수학에서 엄밀하게 풀이 과정을 쓰시면서 내 사고를 객관화하고 객관한 사고를 교정하고 개선하고 성찰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기 때문에 풀이 과정을 객관적으로 쓰는 거야. 실전에서는 일단 다 빨리 내야지. 중간중간 풀이 과정 암산하거나 쭉쭉 넘어가시잖아. 그거 똑같다니까. 국어도 여러분이 필요에 따라서 스킵하실 수가 있는데 평소 연습할 때는 이런 틀로 계속 연습을 하셔야 된다고. 특히 소설. 아시겠어? 자, 몇 개만 더 연습을 해볼 건데, 자, 정리 다 끝났죠? 이런 느낌으로 우리 지금 18페이지도 풀어주실 거야. 아시겠어? 자, 그래서 이거 구조 처리 연습하는 거 한 번 하나랑 문제풀이 잡아드릴 거예요. 자, 결론부터 얘기할게. 18, 19는 문제풀이는 5분 컷이야. 지문 포함. 구조 처리 5분이야. 쉬는 시간 5분이야. 15분 있다 시작을 할 거고, 다 푼 사람은 16페이지도 더 풀어보세요. 16페이지 해설도 할 거니까. 자, 여러분 지금 잘 하고 계신데 이게 자꾸 내신하고 수능하고 좀 구분하실 필요가 있고, 그러니까 내신 스타일의 문제는 학교, 특히 학교 선생님 스타일에 따라서 그때그때 달라져요. 그래서 그건 족보를 봐도 어느 정도 예상은 되지만 또 꼭 그렇지도 않아. 그러니까 매년 달라지는 부분 때문에 매년 그때그때 맞춰서 준비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렇게 여러분이 11년을 공부해오다 보니까 고3 와가지고 계속 헷갈리는 상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분리를 해내셔야 됩니다. 정확하게 분리해내시면, 자, 16페이지 43번을 볼 건데, 요런 문제들이 분리가 돼. 어떻게? 요렇게. 자, 이게 만약에 내신 스타일이시잖아. 그럼 여러분 어디에 주목하냐면, 요런 거에 주목을 해요. 요런 거에 주목을 해. 요런 거에 주목을 합니다. 요런 거에 주목을 해요. 요런 거를 주목을 합니다. 그런데, 수능도 그렇고, 요즘 수능형 내신도 그렇고 어디에 주목을 시키냐면 결국 주제나 주제에 밀접하게 들어와 있는 구조에 주목을 시켜. 그럼 주제의 주황색 한번 쳐볼게요. 그러면 공간적 분위기가 긍정적이다, 악화된 기상 상황이다, 위태로운 상황이다, 위기감이다, 어떻다. 자, 지금 우리가 예를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어떤 상황이야? 일본 건너가면서 태풍 같은 거 불어서 지금 죽을까? 이렇게 걱정되는 상황이잖아. 여기 나와 있는 묘사는 파도가 막 난리를 쳐가지고 배가 막 이런 상황이야. 그럼 언제 전환이 돼요? 이윽고가 논리기호야. 됐어? 이윽고를 기준으로 전환이 돼. 됐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뭐야? 위기 상황이야. 여기는 해소가 됐는데 그렇게 해소되고 보니까 자연이 너무나 아름다워요. 됐지? 여기까지야. 그러면 큰 틀은 얘들아, 제가 세 단어로 잡았어요. 핵심은 세 단어예요. 위기가 왔고 해소가 됐고 자연이 예쁘네요. 그럼 여러분, 자, 주제를 생각해 보자고. 당연히 보시면 알겠지만 악화된 기상 상황은 전반부죠. 위태로운 상황, 위기감, 상황 구체적이다 당연히 있을 거고, 여기는 당연히 전반부, 전후반부 다 해당돼. 그리고 봐, 공간의 분위기를 긍정적으로 바꿨다는 건요, 전반부, 후반부가 다 들어와 있는 거야. 맞죠? 그래서 내 질문이야. 자, 전반부, 후반부를 분리하는 논리 기호. 전반부, 후반부를 분리하는 논리 기호. 어딥니까? 이윽고라니까. 부사어 이윽고가 전반부, 후반부를 분리하는 논리 기호야. 이해되셨어? 그럼 여러분, 동물의 역동성이 아니잖아. 공간의 분위기가 긍정적으로 바뀐 건 동물의 역동성이 아니라 부사어 논리 기호 이윽고라는 상황 전환의 부사어가 쓰였다고. 상황 전환에 부사어가 쓰여서 분위기가 전환된 거라고. 여기까지 되셨어요? 동물의 역동성이 아니라. 물론 동물의 역동성 있죠, 위쪽에 보면. 그런데 봐, 이윽고가 전환을 시켰죠.
위쪽까지는 위기 상황에 대한 묘사지 이 자연물에 대한 묘사가 지금 분위기를 바꾼 게 아니잖아요. 분위기를 바꾼 건 이윽고라는 부사지.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정답 1번 끝인 거야. 보시면 알겠죠. 그러니까 자꾸 내신 스타일로 가면요, 녹색 글씨들의 어그로가 끌려서 작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능하고 내신을 정확하게 분리를 하시고 하나 되게 한다. 일단 수능 기준으로는 그냥 오른쪽만 생각하세요. 그런데 제가 예년에는 그러려고 더더욱 녹색 얘기를 아예 안 했더니 어떤 문제가 생기냐, 애들이 그러니까 벙쪄 있는 거야. 어떻게 저렇게 풀지? 그러니까 저를 이유를 모르겠어요. 못 믿나 봐. 근데 녹색 얘기를 전혀 안 하니까 못 믿나 봐. 얘들아, 다시 한번 얘기한다. 녹색 다 하는 거야. 그런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야. 고3쯤이 되면. 정확하게 분리하셔야 돼. 디테일인데 다른 디테일이야. 이 차이를 아셔야 돼. 제가 표 그린 것도 기억날 겁니다. 자, 그 다음 문제도 볼게. 기억, 니은도 볼게. 자, 요런 식의 문항 설계라거든. 기억과 니은을 잠깐 빨간색 동그라미로 현관펜 쳐보면요, 이런 구경, 장한 구경이야. 얘들아, 답이 바로 나와야 돼. 기억은 뭐야? 자연물이 주는 경치야. 니은은 뭐야? 사람의 기술이야. 그러면 당연히 두 개를 비교대조했을 때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요, 여기는 자연이고 여기는 인공이야. 이걸 안 물어보고 딴 걸 물어볼 확률은 뒤지게 낮아요. 그러면 당연히 뭘 물어보겠습니까? 이해되셨어? 수학의 1, 2, 3, 4, 5, 6, 7, 8번이 유형이 있듯이 국어도 유형이 있는 거라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까지 배워온 바 그 유형을 확립을 못한 거야. 니네 잘못이 아니야. 저 포함 대가리 박아야 되는 사람이 진짜 한 트럭이야. 제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유형 정리 끝이야. 그래서 내가 쉽다는 거고, 그래서 한두 달만 해도 등급이 3, 4, 5, 6등급씩 쭉쭉 올라간다는 얘기를 드린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필기 정리됐습니까? 자, 이 적성이전인데 5분 컷 나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쉬운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쉽지. 쉬운데, 얘들아. 예를 들면 수학의 14번도 쉬워요. 15번도 뭐 좀 쉬워. 16번 뭐 슬슬 어려워지겠지만 쉬워. 그 얘기야. 근데 16번을 30초 컷 할 수 있으면 해야지. 29번? 수학의 29번? 2분 컷 할 수 있으면 해야지. 그걸 20분씩 풀고 있으면 되냐고. 얘도 마찬가지라니까. 여러분, 초반부 뭐 잡으라고? 인사배 세팅하라고. 그러면 봐. 벌써 서방세계는 배경이다. 그런데 속객이라는 건 성격이야. 아이고, 성격이야? 인물의 성격이야. 자, 이런 걸 모르겠으면 질문이야. 그러니까 서방세계는 뭡니까? 죽어서 가는 곳이야. 또는 공덕을 쌓은 사람이 해탈해서 가는 곳이야. 극락이야, 그 시절에. 천국이야. 그러니까 아직 살아있는 인간이, 세속의 때를 못 벗은 인간이 올 곳이 아니라는 거야. 계속해서. 그러면 성이라는 인물이 나왔고, 얘가 어떻게 하고 있어? 공손히 하잖아. 사건이란 사건이고 장면이란 장면인데 나는 성격 정보에 더 가깝다고 본 거야. 왜? 보통 이렇게 거절받으면 나를 왜 무시하세요? 라고 기분이 나쁠 수 있으나 공손히 얘기를 하고, 정말 겸손한 게 뭐냐. 자, 너희가 예를 들면 이재용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이건희 회장님 살아계실 때 너희가 뭐라고 여러분을 소개할 것 같아? 삼성 부회장이라고 소개를 해야지. 근데 얘는 뭐라고 소개하는 줄 알아? 저 삼성 사원이에요. 저 삼성 다녀요. 그렇게 얘기를 한 거야. 왜? 얘는 안평국 왕자지. 그래. 그러면 당연히 왕의 자리를 물려받을 애잖아.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야. 아버지가 김정일이야. 나는 김정은이야. 김정은 맞지? 그럼 내가 김정은이 뭐라고 해야 돼? 저는 북조선의 왕자예요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냥 조선에 살아요? 그냥 코리아 살아요? 어디요? 북쪽이요? 남쪽이요? 뭐 알아서 뭐 하시게요? 요 정도 얘기한 거예요, 지금. 되게 겸손한 거예요. 자, 그럼 봐. 내가 지금 왕의 자격 또는 왕자의 자격으로 온 거잖아, 어떻게 보면. 그런데 그냥 사람이라고 해버려. 그럼 뭐라고 하겠어? 꺼지세요라고 하겠지. 네가 뭔데 여기를 열어줘? 라고. 이해됐니? 그래서 안녕이라고 한 거야. 그래서 안녕, 꺼지세요, 거절받은 거야. 그랬더니 봐. 너희가 김정은인데 꺼지세요 그럼 뭐라 그러겠어? 로켓 한 대 맞을래요? 라고 얘기했겠지. 근데 얘는 지금 뭐래? 슬프게 눈물 흘리면서 얘기를 하는데 뭐래? 불쌍히 여겨서 해주세요라고 얘가 너무 겸손하고 너무 진실되게 얘기를 하니 얘가 좀 뭐야? 너 걔구나. 너 걔네. 너 안평구 왕자네. 아니 왕자라고 하지. 아니 너 북조선 왕자라고 하지. 왜 그냥 한국 사람이라고 그랬어? 너 왜 코리아라고 그랬어? 너 북조선 왕자라고 했으면 내가 바로 보내줬지. 내가 실수할 뻔했네. 이렇게 된 거잖아요 지금. 이해되셨어? 그럼 봐라. 얘가 지금 한번 입국 벤치 먹었다가 이제 들어갈 수 있게 된 이유는 기억이 나서잖아. 기억이 나서 들어가게 된 거잖아. 그러니까 지금 거절당한 다음에 부탁존자를 보게 된 이 흐름도 그냥 평범하게는 안 된 거야. 디테일이 이렇게 있는 거라니까.
자, 그럼 그 디테일을 다시 한번 여기다 좀 주목을 시켜볼게요, 제가. 그러니까 내신과는 또 다른 디테일이 수능에 있는 거고, 그 디테일은 이 공식이라니까. 자, 초반부. 인물, 사건 배경 세팅인데, 자, 일단 인물 정보부터 볼게요. 인물 정보는 뭐니? 성격과 내면 심리지. 자, 그리고 옆에다가 사건이라고 제가 일단 적어보고요. 배경도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이게 좀 중요해 보이는 것들이니까 나중에 소재도 좀 중요해지는데, 이렇게 제가 메타데이터 분류 처리하라고 한 애들을 기준으로 분류를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인물 정보부터 차근차근 분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누구? 성희. 어때? 너무 겸손해요. 왜 겸손해? 나는 안평구 누구라고 해버려? 사람이라고 해버려. 맞죠? 또 굉장히 겸손한 대사를 많이 쳤어. 자, 그러니까 일단은 누구? 화상이 어떤 사건? 거절을 해. 왜 거절을 하니? 지금 얘가 있는 곳은 어디니까? 서방색이야. 극락이라니까. 얘는 겸손하지만 속세의 존재야. 얘가 속세에 있다가 여기로 왔어. 그러니까 당연히 1차적으로는 뺀찌를 먹죠. 그런데 화상이 지금 너 거기 가면 돼 라고 넘겨준 이유가 있잖아. 즉 1번 장면에서 2번 장면으로 넘어가게 된 이유가 뭐였습니까? 그래, 이미 부탁존자가 명령을 내려놨어. 그 명령 덕분에 여기로 이동하게 된 거잖아. 근데 결국 뭘 만났다고? 부탁존자를 만났다고. 왜 이렇게 정리하냐? 이 메타데이터 처리하는 게 핵심이고, 얘가 그대로 답이 다 박혀 있다니까요. 좀 이따 보시면 알겠지만 진짜 이렇게 답이 다 나와. 내가 이렇게 표현하고 답 다 낼 거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선생님 실전에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안 해도 된다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니네가 수학에서 풀이 과정을 해설지랑 똑같이 쓰지 않잖아, 실전에서. 너희 필요에 따라서 쓰기도 하고, 더 자세히 쓰기도 하고, 적당히 암산하기도 하듯이, 일단 이걸 할 줄 알아야 된다고. 계속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쭉 얘기를 하고, 뭐라 얘기하는데, 누가 나오셨다? 우리 부탁존자님 나오셨다. 그래서, 부탁존자님이 뭐래? 그래, 아이고, 너 정말 효도가 대단하구나. 너 효도가 대단하구나. 네 효도 덕분에, 아유, 이 세계가 아주 그냥 들썩들썩하네. 그러면 소재도 좋죠. 됐어? 얘들아, 지금 잘 봐라. 지금 문제 상황이 성희한테 닥쳤고, 그 문제 상황은 누가 해결했어? 성의의 뭐 때문에 해결이 됐어? 성품 때문에 하늘이 도와서 해결했지. 효도 때문에 극락서역 창의 누만리가 펼쳐져서, 효도 때문에 너가 길을 찾아서 왔다야. 즉, 너의 성품 때문에 문제 해결이 됐다야. 이 논리교를 정확히 잡으셔야 돼요. 그럼 봐봐. 지금 성희가 처한 문제 상황은 어떻게 해결됐어? 성의 성품 때문에 그 성의 성품이 하늘에 뻗쳐서 또는 하늘이 도와서 왔잖아요, 지금.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또 이거 보시면 알겠지만 울고 이런 걸 보면은 성의 성품이 어마어마한 거죠. 봐, 여기도 있지? 너의 효성이 사무쳤다야. 너의 효성 덕분에 하늘이 감동했다야. 너의 문제는 누가 해결해줬어? 너의 효성이 하늘을 감동시켜서 해결한 거야. 벌써 지금 2번 나왔다니까? 너의 효도가, 너의 효심이, 너의 성품이 하늘을 움직여서 해결을 하고 있어, 이게.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핵심 사건은 뭡니까? 핵심 사건은. 너의 효심이 하늘을 감동시켜서 해결을 한 거야. 너의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는 효심이 하늘을 감동시켜서 해결하게 될 거야. 그게 첫 번째 장면만 나오니까 두 번째 장면도 나오죠. 너의 효심이 하늘을 감동시켜서 해결한 거야, 이렇게.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그걸 2번이나 얘기했다니까. 1번 장면, 2번 장면 반복으로. 됐죠? 자, 그러면서 이제 3번 장면 들어가는데, 그러면서 들어간 3번 장면은 이런 장면이에요. 첫 번째, A 장면이요. 그리고 중략줄거리요. 그리고 B 장면이요. 3번을 똑같은 얘기를 하잖아. 이 작품의 풀스토리를 여기다 다 박아줘요. 그래서 뭐라고 하니? 너 원래 천상계 존재야. 근데 니네가 싸우다가 벌 받았다? 그것 덕분에 지금 이런 악연이 있지만 나중에 해결할 거야 라는 얘기를 3번을 해줬으면 안 내겠니? 무조건 내죠. 이해되셨죠? 이게 2번째 문제일 거야, 아마. 좀 이따 볼게요. 자, 성의 효심이 하늘을 감동시켰다면요, 3번째랑 4번째 문제 설계입니다. 좀 이따 보시면 알겠죠. 아시겠어? 자, 계속 볼게요, 여러분. 자, 그래서 A, 중략 B를 다 묶어서 샵3라고 해버릴게. 왜냐면 어차피 똑같은 얘기 반복으로 나와 있으니까. 됐죠? 여기까지 저는 그냥 묶어버릴게요. 샵3로. 자, 이제 어떻게 됐어? 샵4. 야,
난리가 났어. 그런데 이렇게 정보가 막 우수수 튀어나올 때는 아까 기억나죠? 우리 어디에 주목했냐? 이윽고라는 부사어에 집중을 했지. 이 부사어가 앞뒤에 논리기호를 부여해 준 거야. 영어에 저런 부사어가 뭐가 있지? However, but 이런 애들이 전부 다 부사어잖아. 근데 그 부사어가 지시 연결어구로서 앞뒤 내용 간의 논리관계를 부여하는 거잖아. 이해되셨어요? 얘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막 정보가 막 난삽하게 튀어나올 때는 그런 애들에다가 세모를 딱 치시면 보이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전환되는 거야. 소리가 들렸어. 소리? 여기 총나라네. 그래서 소리를 따라가니까 또 문득 새가 있어? 먹을 게 있겠지. 근데 봐라. 얘 얼마나 착해. 새 덕분에 밥을 먹게 됐다고. 새한테 고마워 새들아 이랬다니까. 그리고 봐. 그 중에 한 대가 응해서 울어서 어떻게 했어? 곡조를 불었더니 소리가 처량해서 자연히 반응을 해. 자, 질문. 여기는 성의 성품입니까? 성의 능력입니까? 성의 재능입니까? 성품입니까? 재능이지. 얼마나 피리를 잘 불었으면 산천초목이 우짖냐고. 그런데 질문. 성의 재능 때문에 하늘이 도와주는 거니 성의 성품 때문에 하늘이 도와주는 거니 나오잖아. 여기는 성의 성품이에요. 눈도 멀었는데 새들부터 챙기잖아. 형이 형 때문에 지금 눈 멀어가지고 뒤지게 생겼는데 형을 원망하지도 않고 자기 상황이 죽게 생겼는데 부호를 생각한다니까. 그러니 어떻게 돼? 효도 때문에 하늘이 돕는다고요. 즉 성의 문제 상황은 사실은 성의 스스로가 효도를 통해서 성품을 통해서 해결한 거잖아. 이해됐어? 이 논리기호가 3번 반복된다니까. 그래서 지금 샵3까지 넘어갔고요. 자, 이제 샵4로 갈게. 샵4는 뭐야, 이제? 성의가 눈이 먼 상태에서 뭐 하는지 보이는 거야. 성의가 눈 먼 상태에서 지금 문제 해결을 했죠? 어떻게 해결을 했어? 자, 2가지 사건이 나온다. 첫 번째 사건과 2번째 사건은 성격이 달라. 첫 번째 사건은 뭐냐? 성의의 재능 때문에 자연이 반응하는 거야. 성의 효심, 성품 때문에 하늘이 반응하는 거야. 그런데 성의의 지금 위기 상황은 누가 해결해줬어? 여기서 해결한 거지 얘가 해결한 게 아니라니까.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성의의 너무나도 착한 성품, 성의 효심, 형을 원망하지 않음, 또 뭐가 있냐? 새한테 답례해, 겸손해, 얼마나 착해. 그러니까 결국 몇 번 나와? 지금 3번 나왔다니까. 성의의 문제를 성의 효심 때문에 하늘이 도와서 해결했어. 성의의 문제를 성의 효심 때문에 하늘이 도와서 해결했어. 성의 문제를 성의 효심 때문에 하늘이 도와서 해결했어. 3번 나왔지. 당연히 이게 핵심 정보니까 안 물어볼 수가 없다고요. 여기까지 되셨어?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5번 장면은 이제 외부의 조력자가 오는 장면인데, 여러분 처리하셨으니까 선생님 여기 기준으로 잡아주시면 돼요. 여기 기준으로 10초 정도만 잡고 저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필기 쭉 하시면서 정리하시면은 바로 보이실 텐데,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한다. 1번 문제는 제가 좀 이따 풀 거고요. 2, 3, 4, 5, 특히 3번째, 4번째 문제 주목할 건데, 일단 4번째 문제부터 딱 보잖아. 그래, 주제가 뭐야? 성의 효심이야. 3번 나왔잖아. 하늘이 도와준다니까? 당연히 3번이죠. 왜? 부정할 수가 없지, 성의가 지금. 성의의 성격 때문에 하늘이 도와주는 건데, 성의가 부정해서 권선징악이라고요? 말도 안 되는 얘기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주제의식은 뭐야? 권선징악은 맞을 수도 있는데, 좀 더 정확하게는 권선이야. 징악은 아직 없어. 2번째, 성의 성품 때문에 권선이에요. 당연히 정답 3번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작품 풀스토리 외우고 있다고 도움을 받는 시험이 아니라는 거고, 2번째, 주어진 애들을 메타데이터로 저 따라오시면 이렇게 재처리하셨을 때, 매 장면마다 예를 박아 넣었다는 건 걔 가지고 정답 설계를 하겠구나, 성의 성품 가지고 답을 내야 되겠구나, 부정한 성의가 아니겠구나, 권선징악이 아니겠구나요. 성의를 권선징악하진 않아. 부정한 성의 부정하지 않은데? 성의가 부정해서 권선징악? 됐어. 3번 끝. 여기도 마찬가지다. 잘 봐라. 자, 재능을, 탁월함을 천상계에서 알아서 도와준 거야? 아니면 자연물이 한 거야? 자연물이지. 성의의 문제는 누가 해결해줬어? 성의의 성품이 해결했다니까? 이렇게 해결되지 않아. 뭐 해결했어? 성의 성품 때문에 하늘이 감동받아서 해결을 해준다고. 됐니? 그러니까 정답 4번 설계 딱 보이셨으면 됐어. 필기하시고 선생님 잠깐 5초만 잡아주시고 이쪽으로 오시면요. 자, 여러분 지금 성의의 인물의 성격을 보여주는 장면들이 주제야. 거의 한 50% 정도는 그래. 그럼 보시면 알겠지만 1번 장면에서는 얘가 너무나 착해. 그래서 하늘이 돕겠구나. 2번째 보탑존자도 착해. 효심이 깊어. 하늘이 도와줄 거야. 마지막 4번째 장면도 하늘이 도와줄 거야. 근데 피리 부는 재능 때문에 막 자연이 울고불고 난리가 났네. 때문에 도움을 받은 건 아니잖아.
자연히 울고 불어서 문제 해결이 된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자연이 울고 불어서 그 정도로 재능이 뛰어나서 하늘이 도와줬다? 아니잖아, 지금. 그렇게 디테일을 엮어서, 디테일을 뒤집어서, 디테일을 얘랑 얘랑 바꾼 거겠죠. 또는 얘랑 얘랑 바꾼 거겠지. 맞니? 좀 더 정확하게 바꾸면 뭐야? 네 일도 아니거니와 피리 부는 재능이 아니라 효심 때문에 하늘이 도왔다잖아. 옳게 고치면. 이해됐어? 이게 지금 3번 반복돼 있잖아. 당연히 그러니까 37번, 38번, 3, 4번 문항설계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요런 정답 원리를 먼저 잡아놓고 1번이 왜 맞고 왜 틀리고 2번이 왜 맞고 왜 틀리고 3번이 왜 맞고 왜 틀리고 5번이 왜 맞고 왜 틀리고 그때 해. 아니 일단 1등급 받아놓고 나머지를 해. 왜 지금 무슨 얘기 알겠어요? 자, 그 다음 계속 봅니다. 얘도 3번 물어봤어. 자, A에서 보탑존자가 얘기했죠. 중력길골이 나왔죠. B 나온 거야. 둘이 원래 천상계 존재인데 뒤지게 싸우다가 혼나가지고 지상계로 내려와서 개고생하고 있네? 그러면 당연히 3번이지 그게. 됐습니까? 그럼 디테일이 어머니 아직 안 돌아가셨어. 소식을 모르지. 황천은 사람 죽어서 가는 건데 뭔 얘기야. 볼 필요도 없어 그냥. 됐습니까? 깔끔하게 답 나와. 자, 비슷한 게 이제 35번입니다. 필기하시고.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출제자라는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성의의 성격을 보여주는 장면을 세팅을 했거나 풀스토리를 보여주는 A 중력 B를 설계해서 문항을 설계한 것도 이해를 했어. 근데 자, 남는 거 출제하는 부분은 뭐냐? 1번에서 2번 넘어가는 장면이나 4번에서 5번 넘어가는 장면이야. 이해되시죠? 그러면 저는 그래요. 어차피 얘가 착해서 도움을 받는 구조라면 왜 굳이 1에서 2가 있냐는 거야. 바로 2로 박아버리지. 그게 1번 문항 설계야. 자, 그래서 1번에서 2번으로 넘어가는, 저 따라오세요. 1번 장면에서 2번 장면으로 넘어가게 된 이유는 뭐야? 처음에는 뺀지 먹었어. 그런데 뭐래? 야, 처음부터 얘기하지. 기억났다, 야, 너. 라고 한 거잖아. 이 부분이라니까. 얘 때문에 1번 장면에서 2번 장면으로 넘어가게 된 거잖아. 그러니까 정답 3번이라고. 그러니까 문항이요, 진짜 의도다문하게 설계가 다 돼 있어. 논리적으로나 구조적으로 짜임새 있게.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내신형 문제 봤었죠. 짜임새란 걸 찾아볼 수가 없어. 지규법 외우고 있는 애는 맞추는 시험이야. 청각의 시각화, 그거 엄밀하게 틀린 거거든요. 그런데 선생님이 청각의 시각화라면 청각의 시각한 거야. 뇌 빼고 청각의 시각화 찾으면 돼. 아까 그 내신 문제 맞죠? 2번 보기가 뭐였어? 그거 누가 봐도 시적 호용은 아니야. 왜? 시적 호용의 엄밀한 정의는 그게 아니거든. 그런데 학교 선생님이 야, 여기에 있는 특이한 표현 시적 호용이야. 읽기 자료 읽어. 그래서 2번을 냈다면 시적 호용인 거야, 그거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시험의 눈에 따라서 답을 내셔야지. 그거 선생님한테 출제 오류라고 백날 얘기하고 누가 받아주냐? 안 받아줘. 어쨌든 똑같은 기준에 똑같은 어려움에서 변별되고 있어요. 그러면 내신 11년 동안 했어도 이제 순위형으로 가셔야죠. 순위형으로 가시니까 이제 어떻게 되셨다? 요 느낌으로 오셨더니 너무나 편안해지셨다. 너무나 편하게 답이 나오셨다. 시간도 단축이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군더더기를 뺐기 때문에, 쓸데없는 잔동작들을 뺐기 때문에 너무 쉽고 편안하게 정답이 빠른 시간 안에 나오더라. 요 느낌을 잡아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자, 필기 정리하시고요. 현재 시간 6시 16분인데 몇 개만 더 정리하고 갈 거야. 몇 개만 더. 자, 여러분, 이 질문은 14학년도 예비평가 출제된 것을 20학년도에서 재해석을 했고요. 이렇게 재해석되는 지문들이 있기 때문에 꼭 정리해 두시고, 이게 작년 해운대고 1학년 내신에 바로 박혀 있었던 지문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내신 대비든 수능 대비든 요즘은 그냥 구분 없이 하셔야 되는 거고, 특히 독서는. 왜냐면 교과서 독서 지문 가지고 내신 변별할 수는 없어요. 다시. 수능 대비하는 친구들도 이게 20학년도라는 건 벌써 올해가 25학년도 시험이잖아. 그러니까 얘는 또 재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당연히 있을 텐데, 올해 EBS가 참 골치 아파. 골치 아프다는 게 뭐냐? 소재 범주는 뒤지게 넓어졌는데 구조 연습이라든지 뭔가 우리가 좀 실력을 쌓을 만한 그런 애들이 많이 좀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 수업에서 다루는 지문들 위주 연습 많이 하시고, 과제 내드리는 거 열심히 해오신 다음에 이번 3월 모의고사 끝나고 나면 일단 당분간은 내신이나 EBS 분석을 해야 되고, 제가 엄선한 지문들을 가지고 실력 쌓은 다음에 5월 내신 끝나고 제가 사설 모의고사 에센셜 준비해서 실전 연습하고 실력 쌓을 수 있는 거 같이 가져가면서, 동시에 제가 좀 파이널 과정에 몰아놨었던 중요 지문들을 풀어서 연습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 테니까 잘 따라오시고, 중간에 들어왔거나 이런 친구들도 제가 밀착도로 관리해드리고 있고, 동시에 대면 듣는 친구들도 제가 클리닉에서 한 명 한 명 봐드리고 있으니까 꼭 잘 활용하십시오. 자, 이 지문이야. 아까도 얘기했지만 재해석된 지문인데 일사평가원 지문에서 핵심 내용 중에 3가지가 있었거든요. 첫 번째는 이거야. 자, 얘는 지금 20학년도 9월이잖아요. 뒤쪽 넘어가시면은 14학년도 예비시행 보이시죠? 자, 그리고 봐. GPS 보이시죠? 현대치 보이시죠?
GPS 보이시죠? 스마트폰 위치 추적 기술 보이시죠? 자, 그 다음 봐라. 나중에 이 지문을 문제 풀어보시면 알겠지만 스마트폰 위치 추적을 결국 어떻게 하는 거냐? 한 점으로 한다니까. 그럼 봐. 마지막 단락의 스마트폰 위치 추적 한 점은 가밖에 없어. 애들이 이걸 엄청 틀려요. 나중에 풀어보시길 바라고요.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저렇게 한 점 꽂는 게 바로 얘야. 연기 다 돼 있는 거야. 그래서 굉장히 이것도 짜임새가 잘 짜여진 그런 시험인데 우리 오늘 수업에서 잠깐 이쪽으로 와보세요. 문학에서 우리가 짜임새들을 봤잖아. 얘도 마찬가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핵심 키워드만 잡아드린 거고 짜임새가 딱 이렇게 정리돼야 되는 건데 칠판 페이지 여기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1, 2단락과 3, 4, 5, 6단락을 나누는 메타데이터가 있어. 그게 뭐니? 찾아. 20초 드립니다. 영상 안 끊고 가요. 1, 2단락과 3, 4, 5단락, 3, 4, 5, 6단락을 구분하는 메타데이터가 있어. 찾아야 돼. 그게 뭐야? 아주 간단한 거야. 뭐야? 글의 주제는요, 스마트폰 위치 추적 기술이야. 스마트폰 위치 추적은 어떻게 할 거야? 실외에 있냐, 실내에 있냐에 따라서 다르다는 겁니다. 됐어? 그러면 실외에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거야. 절대 위치를 찾는 방법이야. 여러분 아이폰 같은 거 나이 찾기 하면은 GPS 신호를 주고받아. 그래서 위성 신호 GPS는 뭐 기반이냐? 위성 신호 기반이야. 얘는 관성에 의한 계산 기반이야. 자, 그러면 당연한 건데요. 위성 신호 기반이다 보니까 얘는 어떤 단점이 있겠어? 신호가 초기에 안 잡힐 수도 있겠지. 실내에 들어가면 터널 같은 데 들어가면 안 잡힐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얘는 초기 신호를 못 받아서 오차가 있겠죠. 또 터널 같은 거 들어갔을 때 오차가 있겠죠. 이해되셨습니까? 자, 반면에 얘는 어떤 단점이 있을까? 계산을 하잖아. 그럼 계산을 하다 보면 당연히 뭐가 생기겠어요? 오차가 생겨요. 당연히 얘는 오차가 처음에는 작아. 초기 오차는 작겠지만 당연히 오차는 뭐 되겠어? 누적되겠죠. 그러니까 누적 오차가 커져버리는 거야.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그러면 서로 장단점 바꿔보면 되겠죠. 장점은 뭐겠니? 당연히 얘는 계산을 하지를 않으니 누적 오차는 없겠죠. 당연히. 반면에 얘는 초기 신호 오차 없겠죠. 그러면 당연히 얘네는 어떻게 써야 되겠어? 상호 보완적으로 쓰셔야지. 왜? 위치를 추정해야 되는데 핵심 문제는 뭐야? 오차야, 오차. 오차는 어떻게 해결해야 돼? 상호 보완적으로. 되셨습니까? 끝. 1, 2단락이 이렇게 처리가 안 되잖아. 그냥 손해를 엄청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수학은 니네가 안 넘기잖아. 야, 사실은 말이다. 킬러 문제가 된 건 국어보다 수학이야. 사교육에서 문제가 되는 건 국어보다 수학이야. 진짜 압도적으로 수학이야. 솔직히 국어 사교육 잘 안 받았고 고3 되잖아요. 수능 대비 혼자서 하는 애들이 대부분이야. 솔직히 인강 듣고 하는 애들이 대부분이야. 솔직히. 근데 수학은 별의별 걸 다 하잖아. 근데 수학은 몰라. 그러니까 안 건드려. 말이 없어. 그뿐이야. 사실 킬러 문제가 된 건 수학이야. 사실은. 어쩌겠어. 일반 사람들은 안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자, 아시겠고 여러분은 일단 제 수업을 선택하셨고 유튜브로 제가 영상을 보고 계시니까 깔끔하게 이렇게 처리하시면 돼. 자, 1, 2단락 보고 이게 처리가 안 되면 손에 뒤지게 보는 거다. 다시 한번 얘기한다. 그냥 수학이 28번, 29번 같은 문제가 안 풀린 거라고 생각을 하셔야지. 자꾸 대충 통박 걸리고 대충 내용 일치로 풀었어. 그래. 두 지문 날리고 시간 부족해. 그래. 4등급, 5등급, 6등급 나왔어. 제발 고집 그만 부리시고 저 따라오시면 되시겠어요. 자, 여러분. 바로 답이 나옵니다. 표출이 끝났습니까? 1번. GPS는 뭐야? 절대적인 위도 경도를 측정하는 기준이야. 반면에 초기 기준을 가지고 계산하는 거는 상대 위치야. IMU라니까. 내용 섞어놓은 거 보이시죠? 두 번째, 비콘 얘기는 실내 얘기야. 안 읽었으니까 넘어갈게. 비콘은 실내 얘기고 안 읽었으니까 넘어갈게. 5번 봐. IMU는 초기 위치 기준으로 해서 어떤 원리야? 계산하시는 거죠. 저는 5번 끝이네. 이 얘기야. 보여요 지금? 1, 2단락 표 처리, 메타데이터 처리 정답 끝. 심지어 두 번째 문제도. 그럼 봐. 당연히 이렇게 GPS를 이용하든 IMU 계산을 하든 오차는 해결하셔야 되거나 또는 오차의 원인을 찾아야 해결 방법도 보이실 거 아니야. 그럼 봐. IMU는 뭐야?
계산하시죠. 계산하니까 당연히 뭐가 생기겠어? 누적 오차 생기시죠? 그러면 C2를 보실게요. 당연히 누적 오차 생기는데 전파 지연이 아닌 계산으로 인한 누적 오차 생기시는 거죠. 두 번째 보겠습니다. GPS는 사용 시간이 길어질수록 위성의 위치를 파악하는 데 오차가 길어진다. 자, 봐봐. 사용 시간이 길어질수록 오차도 커진다. 누적 오차라는 얘기잖아요. 누적 오차 얘기는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GPS라니까. 3번. 순간적인 초기 오차는 누구 얘기야? GPS 얘기예요. 4번. 보정을 못하니까 위성 신호를 어떻게 받아? 자, 5번. IMU가 오차가 커지는 것은 가속도와 속도 측정할 때 생기는 오차가 누적되기 때문이다. 너무나 정말 5번 끝이죠. 무슨 이해되셨어요? 저 따라오시면 여기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냥 표출을 하셨어야 된다니까. 암산으로든 뭐로든. 그럼 여러분, 표출하는데 30초 1분이면 되고, 문제 푸는데 40초면 돼. 1분 40초면 끝나. 지문 뚫는 거야 1분이면 돼. 2분 40초면 벌써 두 문제 끝이야. 이 느낌이야. 그럼 1, 2달러 구조를 어떻게 처리하셨어야 되는 거냐? 저 따라오자. 맨날 연습했잖아.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필기하시고 여러분 거랑 비교 교정하셔서 책에다 담거나 복습하시는 거를 여러분이 이제 하셔야 돼. 1단락은 항상 주제 세팅 단락이야. 뭐가 있다? 절대 위치와 상대 위치가 있대요. 자, 절대 위치는 뭐야? 위도, 경도 같은 거래. 상대 위치는 뭐야? 위치 기준으로 한 상대적인 위치고, 그 절대 위치는 뭐였다? GPS로 간다요. GPS로 간다요. GPS로 간다요. 상대 위치는 뭐였다? IMU로 간다요. 자, 그럼 봐. 다시 2단락. 제가 메타데이터 처리하라 그랬죠? 실외라니까. 실외는 GPS는 IMU인데, GPS는 뭐니? 신호라는 원리를 이용합니다. 당연히 장점은 뭐야? 누적되지 않아. 단점은 뭐야? 전파 지연이 있어. 그래서 큰 오차가 발생하고 실내 터널에서 안 돼. 반면에 IMU를 볼까? 가속도를 측정해서 초기 위치를 기준으로 상대 위치를 구해. 당연히 성능이 뛰어난 장점도 있지만 오차 누적이 된다는 단점도 있어. 그러니까 당연히 보완을 하게 되면 오차를 줄일 수 있겠죠. 이해되셨습니까? 자, 봐봐. 파란색, 주황색 메타데이터 처리를 이렇게 놓고 보는 것보다는 더 따라오셔서 이렇게 처리 30초만 해주시면 정확도 확 올라가는 이유가 군더더기가 빠지기 때문이라고. 수학의 킬러 문제를 자꾸 5분, 10분 풀고 있지 마시고 1분, 2분 안에 털어내는 군더더기 없는 깔끔한 정보 처리 역시나 쉽고 시간 단축, 실수 다 이득인데 제발 이렇게 지금 하셔야지 1년 동안 무슨 공부를 하실 건데. 그냥 내가 지금 현 상태에서 못 모르고 나 이렇게 풀어서 맞아 라는 그냥 자기 위안만 하실 겁니까? 무슨 의미가 있냐 그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성장하시는 거, 그 과정의 성장통은 필수고, 여러분 헬창들도 당연히 근육 키우면서 근성장하는 과정에 근육통은 필수야.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힘들다는 건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고통을 즐기십시오. 성장하고 있다는 거니까. 한편 실내 보이시죠? 메타데이터 어떻게 되셨어요 여러분? 실외냐 실내냐 되셨지? 자, 역시 마찬가지로 간다. 1, 2단락이 끝났고 실외 실내로 메타데이터로 처리했는데 과학기술이니까 원리가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원리가 나옵니다. 어떻게? 자, 신호가 약해지는 이유는 내가 여기서 라고 소리를 질렀을 때 1km 멀리에서 들리겠습니까? 100m에서는 들릴까 말까. 50m 좀 들리겠죠? 50cm는요 귀청 터질 거야.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신호세기는 약해진다니까. 장애물이 있으면 당연히 신호세기 약해진다니까. 이게 핵심원리야. 자, 그러면 이걸 이용해서 실내에서 어떻게 측정을 할 것이냐. 첫 번째 방법은 뭐래? 근접성 기법이래. 두 번째는 뭐래? 삼변 측량 기법이래. 세 번째는 뭐래? 삼변 측량. 세 번째는 뭐래? 위치지도 기법이래. 자, 여러분 여기서 왜 놓치셨냐면 자꾸 이상한 문제를 푸셔서 그런 건데, 자, 메타데이터를 노란색으로 붙여볼 건데 얘는 기법이죠. 자, 질문. 제일 중요한 게 뭐야? 주제야. 글의 주제는 뭐야? 선생님 여기 잡아주세요. 스마트폰 위치 추정이야. 아시겠어? 메타데이터 뭐라고? 스마트폰 위치라니까. 여러분 스마트폰 위치를 근접성 기법은 뭐라고 정리하시겠대? 뭐라고 정리하시겠대? 비코니치로 놓고 보겠대요. 왜? 자, 배경식 좀 떠올리면 쉬운데 배경식이 없는 데 같은 얘기 좀 하지 마. 와이파이 없는 애가 누가 있어? 자, 안방 와이파이, 작은 방 와이파이, 거실 와이파이 구분해봐. 그러면 내 핸드폰 어딘지 찾으려고 하는데 안방 와이파이 신호가 제일 세면 안방 가서 찾으시면 되잖아. 그 얘기야. 작은 방 1 와이파이 신호가 제일 세게 잡히면 작은 방 1에 가서 찾으시면 되는 거잖아. 지금 무슨 얘기야? 비코니치를 스마트폰 위치로 했을 때 큰 방이냐 작은 방이냐 같이 구분해서 찾으시는 가능성 더 편하게 주어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스마트폰 위치를 비코니치로 보겠다는 거야. 3변 측량 기법 이해 못해도 돼. 뭐로 보겠대?
원을 걸어서 원의 교점으로 보시겠대. 자, 그러면 원을 그리셔야 되는데 원을 그리시려면 뭐가 정의가 되셔야 되지? 원의 중심과 반지름이야. 원의 중심은 뭐냐? 원의 중심은 비코니치예요. 반지름은 여기 나온 원리야. 세기를 받아서 거리로 환산한 거야. 됐어? 그래서 원을 중심과 반지름을 정의해서 그려서 세 원의 교점이 삼변 측량 기법에 의한 스마트폰 위치라고 나왔잖아. 자, 30초 드릴 테니까 눈 씻고 찾아서 위치지도 기법에서 스마트폰 위치 찾아서 대입해봐. 30초 드립니다. 선생님 여기 다 잡히죠? 잡고 계시고 찾으셔야 돼요. 자, 여러분 찾은 사람 손 없어야 정상이야. 없어. 찾았으면 안 돼. 아니 스마트폰 위치를 얘기를 안 한다니까 여기서는. 그럼 무슨 얘기야? 위치지도 기법 가지고 스마트폰 위치를 찾으라고 한 적이 없어요 여기는. 이게 핵심이야 얘들아. 끝났어. 이걸로 답 다 나온다. 또 따라오세요. 자, 봐라. 자, 봐라. 자, 봐라. 봐라, 여러분. 정답은 몇 번이다? 왜요? 봐. 비콘의 위치를 단말기 위치로 보겠다. 이게 무슨 기법? 근접선 기법이잖아. 기억이라며. 알겠어? 자꾸 쓸데없는 정보들 끌고 와가지고 이상한 단서 만들어서 우기지 말라니까. 정보가 없으면 판단하지 말아야지. 왜 판단을 해요? 정보가 없는데. 애당초 기억은 정보량이 지금 불충분해. 어떤 원리로 위치를 추정하겠다? 자, 위치가 안 나와 있잖아. 그래서 스마트폰 위치가 어딘데? 몰라. 물론 이제 추론할 수 있겠죠. DB를 만들어 놓고 DB랑 일치하는 곳을 뭐 지점에서 주겠다. 근데 그게 명시적이지 않잖아. 그럼 정보가 불충분한데 왜 추론하고 있어? 확실한 정보는 뭐니? 여기 나와 있다시피 가장 가까운 비콘 위치가 단말기 위치는 누구야? 얘잖아. 근접선 기법이잖아. 이해되셨어요? 그래. 얘는 근접선 기법 얘기라니까 끝이야. 3번 끝이라고. 얘도 마찬가지다. 자, 보세요, 여러분. 자, 근접선 기법은 비콘 1, 2, 3 중에 하나인데, 잘 들어. 이렇게 세 개가 동시에 중첩되면 당연히 어떤 비콘이 제일 가까이 있어? 신호세기가 센 애겠죠. 신호세기가 셀수록 거리는 가깝지. 여러분, 원리는 항상 출제한다 그랬다. 원리는 뭡니까? 세기가 세면 셀수록 거리는 가까워진다. 얘는 뭐야? 반지름으로 대응되어 있죠. 그러면 세기가 센 순서대로 하면은 비콘 1, 2, 3순이야. 이해되셨어? 세기가 제일 큰 애를 단말기 위치로 보니까 비콘 1 위치가 근접선 기법에 의한 단말기 위치가 될 것이고, 3변 측량 기법이요. 이해 못해도 돼. 핵심 정보 뭐라고? 스마트폰 위치라니까. 스마트폰 위치는 뭔데요? 교점이래잖아. 원의 교점이래잖아. 중학생들도 알아. 원의 교점은. 원의 교점 어디 있어요 지금? P네. 세 원의 교점. 그러면 여기 P는 뭡니까? 네, 그렇습니다. 여기는 3변 측량 기법에 의한 위치잖아. 이걸 왜 안 물어봐? 당연히 1번 아웃이죠. 근접선 기법은 뭐야? 비콘 1이에요. 3변 측량 기법은 뭐야? P야. 당연히 위치 다르죠. 그리고 원리 당연히 물어보겠죠? 세기 센 건 뭡니까? 1번, 2번, 3번 순서입니다. 강한 것부터죠? 당연히 2번 아웃입니다. 잘 따라오셨고 3번 볼게요. 실제 단말기 위치는 어떨까? 원리죠. 자, 우리 첫 번째 원리는 뭐였냐? 세기와 거리의 관계였고, 두 번째 원리 뭐였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세기는 장애물이 없을수록 세지죠. 장애물이 있을수록 커질 거니까. 그러면 장애물 때문에 어떻게 된 거예요, 얘는? 세기가 당연히 약해졌겠죠. 그러면 실제로는 장애물이 없었으면 세기가 더 크니까 어떻게 돼야 돼? 이 원보다 더 작은 원이 되셔야죠. 그러니까 당연히 P보다는 더 땡겨지겠죠. 당연히 정답 몇 번입니까? 3번 드시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끝. 봐, 여러분. 이렇게 간단하다니까. 6분 컷이야. 자, 그럼 이걸 6분 컷을 어떻게 할 건지 이제 3단락부터 같이 한번 처리해 보실 건데, 자, 철저하게 우리 배우신 대로 정리를 한번 해볼 거고요. 자, 3단락 보겠습니다. 뭐라고요? 블루투스 기반의 비콘인데, 비콘은 1. 정해진 식별번호, 2. 위치 정보, 3. 신호를 보냈는데 동일한 신호를 보내는 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세요. 안방 1, 작은 방 1, 거실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놔야 그 방 가서 찾을 거 아니니. 그러니까 당연히 정해진 식별번호, 위치 정보 있어야죠. 자, 세기가 달라버리면 세기를 가지고 거리를 환산했을 때 계산이 안 되잖아. 기준이 달라지니까. 동일한 세기를 보내야 세기가 100이네? 그러면 5m 사이에 있겠다. 세기가 50이야? 10m 사이에 있겠다. 이렇게 환산할 수 있는 기준이 생기지 않겠니? 당연한 얘기겠지만 거리가 멀어질수록 당연히 세기는 약해질 거고요. 장애물이 많을수록 당연히 세기도 약해지겠죠. 자, 그러면 4단락 근접선 기법은 뭐라고? 그래, 실내 우리 집에 방이 3개야. 그럼 안방 1, 작은 방 1, 작은 방이 거실 어디에 있는지 찾으면 끝이잖아. 그러니까 단말기치를 해당 비콘 위치로 보겠고, 야, 4개 신호 동시 수신은 어떻게 할 건데? 당연히 센 놈을 정해주시면 되겠죠.
이해되셨죠? 자, 5단락 볼게요. 3면 측량 기법은 세계의 산이 비콘으로부터 수신된 신호세기를 측정해서 거리로 환산을 할 건데 그 거리로 환산한 다음에 어떻게 하겠대? 그래, 원 그리고 교점이래요. 끝. 6단락 위치지도 기법도 뭐라 나오는데 결국에는 단말기 위치가 어딨냐고. 없어. 그냥 단말기 알려준다고만 나오지. 이해했어? 즉 정리하면 처리 가능한 정보에 집중했더니 얘는 근접성 기법 3번 끝이고요. 동시에 사실 1번 어떻게 됐다고? 그래. 3면 측량 기법으로 계산안에는 P지만 지금 실제 위치는 장애물을 제거해야 되니까 장애물이 제거가 되면 당연히 원래대로 세긴 더 세졌을 것이고 세기가 더 세졌다는 것은 거리가 더 가까워지니까 더 줄어야 되겠죠. 당연히 비콘3 쪽에 더 가까워야죠. 정답은 3번 되시겠죠. 이해되셨습니까? 이 느낌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금 쭉 수업을 열심히 잘 들어오셨고 12월달 또는 1월에 개강을 해서 어느새 한 10주, 12주 과정이 넘어가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과제도 많이 나갔고 특히 올해 학생들이 열심히도 따라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실력이 완성 단계인데 문제는 뭐냐면 복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01권 경제 패트, 02권 법논리 철학 패트, 03권 시간 단축 패트, 그리고 우리 11권 과학기술 패트 이 독서 지문들을 일단 복습을 다시 한번 쭉 진행하면서 그리고 교재는 PDF 올려드렸으니까 책을 한 권 더 사시든 출력하시든 편하신 대로 하셔서 배운 내용을 다시 한번 복습하시면서 정리정돈이 좀 필요하셔. 그러면은 어느새 자세가 잡히실 거고 제가 모의고사 쳐야 되는 순서를 쫙 드릴 테니까 모의고사 치시고 해설 강의도 한번 보십시오. 일단은 교육청 대비가 우선이니까 교육청 해설 영상을 드릴 거야. 그렇게 하고 나시면 당연히 자세가 잡혔고 실전 연습까지 잡혀가실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화법작문, 언어매체, 문학을 처리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본 수업에서 계속해서 문학하고 있잖아. 다음 주까지 하고 나면 문학이 기본은 다 만들어질 거야. 그리고 평가원 기출 가지고 연습 확립하시면 돼. 화작하고 언매 역시 오늘 화작 좀 맛보기를 받고 다음 주까지 해서 정리할 거야. 언매는 이미 끝나 있어. 보충 영상 드릴게요. 그럼 그거 가지고 3월 학평 대비를 하시고 자, 많이 틀리세요. 멘탈 터지지 마세요. 여러분이 뭐가 문제인지 보여주는 거고 그게 앞으로 공부 방향성을 결정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일단 3월 학평까지 실 남아 있으니까 3월 학평까지 지금까지 배우신 내용을 바탕으로 잘 정리하셔서 방향 한번 더 잡아보시고 실전 모의고사 치셔서 부족한 점 다시 한번 보완하시고 10일 동안 미션을 가지고 문제 해결 한번 해보시고 3월 학평 그냥 차라리 조지셔도 돼. 그러면 해결 방법이 보이실 거니까. 같이 만들어 갑시다. 첫 시간부터 잘 나오면 참 좋겠지만 저는 그렇게 큰 기대하지 않아요. 결국 우리는 수능에서 이길 거고 사실은 여러분 제 수업을 잘 따랐다면 3월 학평부터 점수가 나와 있을 거니까. 자, 그리고 하나 더 내신 대비도 하셔야 되는데 당장 3월 학평 점수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드는 친구는 3월 학평에 집중하셔서 복습, 실전 연습 위주로 해주시고 문학과 선택 과목 보완해 주시고 그리고 EBS 내신은 또 4월 들어가서 제가 집중적으로 내신 대비로 정리해 드릴 테니까 잘 활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